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연예인에 대한 욕설 그리고 비방 악플 또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부고인데요. 그 김새로운 배우. 씨. 예. 네.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감내하라고 요구당하는 이들이 평소에 어떤 정신적인 고충을 겪고 있을지 연예인들을 직접 상담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예. 이들이 대표적으로 꼽는 거는 정신적 고충은 사회적 고립감이었는데요. 결국은 그게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짚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고립 좀 더 풀어주신다면? 네, 사실 그 유명인이라면 당연히 사생활에 노출되는 게 뭐 감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실제로 그 체감 정도는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연예인 입장에서는. 연예인 입장에서는 네, 그렇고 또 뭐 사람이 희망과 기대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사실 그런 눈꽃만큼의 일말의 희망도 없는 사라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네. 그 고립감을 실제로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연예인들을 상담하고 있는 오지희 임상심리 전문가 이야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이 됐을 때는 네. 이미 그 고립감을 스스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고, 자극적인 기사를 보고 혹은 악플을 달리는 거를 보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볼 거다라고 일반화를 시켜버리니까 더 고립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기가 힘들고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갖기도 어려워지는 거죠. 끝이다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겠죠. 집 밖을 나서는 순간에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또 나설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정서적 고립감만이 아니라 물리적 고립감까지 동반한다. 연결될 수 있다는 거고요. 뭐 단적인 예로 일반인 같은 경우에 내가 어떤 좌절이나 실패를 겪었을 때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그 말이라도 그렇죠. 가능한 것처럼 그렇죠. 가능성을 열어둘 여지가 있는데 유명인 같은 경우는 끝까지 쫓아간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또 그러니까 사실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가십거리로 소비되는 부분도 있고 결과적으로 그런 여론이 제2의 기회 자체를 박탈시켜 버린다는 쉽게 점도. 하면 옴짝달싹 못 해버리는 상황으로 네. 빠져든다. 예. 그런 문제도 있는데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재기라고 하는 게 뭐 엄청나게 큰 그 일들이 아니어도 내가 너무 힘든 시간을 버텨서 이제 조금 해볼까라고 할 때 시도 자체에 비난을 하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도 뭐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이제 기어 나오려고 하네라고 하는 그런 댓글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때도 타격을 받고 다시 또 나는 안 되는구나라고 좌절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네, 그 김새로운 배우 같은 경우 딱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경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주운전 악플에 시달렸던 보도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음주운전 유죄 판결을 받은 게 2022년이었는데 그 이후로 어떤 작품에도 출연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 그 2년 넘는 시간 동안 본인이 재기를 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었고요. 예. 또 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거나 개명까지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네. 그때마다 이제 일거수일투족이 노출되고 또 비난 여론이 쇄도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보이는 그런 특징들이 비교적 어린 시절부터 연예계에 발을 들였을 경우에는 대체로 사회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자신에 대한 외부의 평가를 통해서 스스로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바꿔 말하면 악플이나 자극적인 기사를 통해서 접하는 피드백이 자신의 평가에 대한 전부라고 여기는 건데요. 예. 이 결국 사회적인 고립과도 연결되는 맥락인데 그렇기 때문에 숨만 쉬어도 욕을 먹는다라는 말이 나올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좋게 볼 사람이 있을 거야라는 그런 일말의 희망을 가지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라는 그럼 거죠. 이제 심리 상담을 해주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조언을 한다고 그래요? 네, 그 뭐 악플을 보지 말라라는 식의 조언은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사람마다 취약하게 느끼는 부분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네네. 댓글에 적힌 단어가 그 일반 사람이 봤을 때는 별로 심각한 단어가 아닌데라고 해도 그게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가령 너는 얼굴 어디가 못났다라던가 실력이 개판이다라는 댓글이 되게 흔하게 보이는 댓글이지만 이게 생존을 건드릴 정도의 어떤 트리거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존재감이 이제 뒤집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나는 살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사고가 흘러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뭐 이번 경우도 뭐 악플러만 얘기가 아니라 언론도 사실은 뭐 많이 쏟아냈잖아요. 언론도 이번에 큰 문제였는데요. 사실 그동안 많이 문제 제기가 되어 왔던 부분이지만 이번에도 부고가 알려진 다음에도 이 제목 장사로 고인을 모욕하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또 이렇게 부정적인 이슈를 소비를 할 때 대중들이 어떤 대중들로부터 미움을 사고 있다라는 여론이 형성이 됐을 때 그걸 또 악용을 해서 달려드는 매체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사실 그 가십거리에 호응을 하고 또 악플을 다는 누리꾼들까지
이제 총체적으로 사회적 타살이다라는 말이 나왔지만 네. 이 단어 자체가 익숙해졌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그만큼 잔인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외신에서 다루는 정도라고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